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 디자인 패턴을 좀 결합을 해서 유지 보수의 편의성을 좀 더 향상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com.sems biz.tv 이 패키지에서 com.sems.biz.tv 패키지에서 자, 새로운 클래스를 추가하는데요. 자, 클래스 이름은 그냥 교재에 나와 있는 대로 빈 팩토리라고 합시다. 빈 팩토리. 여러분 그 빈이라고 하는 용어 있잖아요. 이 빈이 객체를 의미합니다. 객체. 자바에서는. 그래서 뭐 빈 팩토리 그러면 이제 객체 공장 이런 의미로 해석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구현을 해요. getBin 메소드는 id를 매개 변수로 받고요. 그래서 만약에 id가 삼성이면 삼성 TV 객체를 리턴하고 id가 LG면 LG TV 객체를 리턴하도록 이도저도 아니면 너를 리턴하도록 그렇게 간단하게 구현했어요. 자, getBin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요 빈 팩토리를 TV 유저에서 이용을 하는데, 자, 기존에는 우리가 어떻게 썼냐면요. 다형성을 적용을 해서 이 폴리모피즘을 적용해서 자식 객체를 부모 타입의 변수에 할당한 다음에 메소드로 출했잖아요. 여러분 그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리모컨이다라는 그런 개념 들어보셨죠? 인터페이스는 리모컨. 그래서 우리가 테레비를 시청할 때, TV를 시청할 때 리모컨, 요 TV라고 하는 참조 변수, 요 리모컨이 LG TV 객체를 레퍼런스하고 있으면 당연히 리모컨의 버튼을 눌렀을 때 리모컨이 레퍼런스하고 있는 LG TV 객체가 동작을 합니다. 이렇게. 자, 그러다가 삼성 TV로 얘를 바꾸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삼성 TV 객체로 생성되는 객체를 변경해야 되고요. 리모컨이 참조하는 테레비가 LG에서 삼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나머지 소스는 건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게 다형성의 핵심 아니겠어요? 리모컨을 이용해서 리모컨의 버튼을 눌러가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기능을 수행시켰기 때문에 테레비가 뭘로 바뀌든 뭐만 안 바뀌면 리모컨만 바뀌지 않으면 클라이언트를 전혀 수정할 필요가 없다. 자, 실행 결과는 삼성으로 바뀝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빈 팩토리라고 하는 클래스를 추가했잖아요. 그러면 유지보수 과정에서 이것조차도 수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빈 팩토리를 생성하고 그리고 팩토리로부터 getBin 메서드를 호출할 때 자, 명령행 매개 변수를 이용합니다. 명령행 매개 변수. 자, 그런데 getBin 메서드가 리턴 타입이 오브젝트였기 때문에 getBin 메서드 리턴 타입이 오브젝트였기 때문에 명시적 형변환을 반드시 해줘야겠죠. 그래서 TV 타입으로 형변환을 해서 실행하면 되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상태에서 바로 실행을 하면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 발생이 됩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컨트롤 F12를 눌러서 잠시만요. 밑에 콘솔이 출력이 됐죠? 자,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 발생이 됐다. 왜냐하면 메인 메서드가 있는 요 TV 유저를 실행할 때 args0
이게 이제 명령행 매개 변수죠. 근데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아규먼트, 명령행 매개 변수로 아무런 데이터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이 발생이 됐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run as run configurations라는 이 메뉴에 들어가서 명령행 매개 변수 아규먼트에다가 lg라고 하고 run 버튼을 누르면 명령행 매개 변수로 lg가 전달이 되고 lgtb가 동작을 합니다. 자, 그러다가 lgtb가 왠지 성능이 안 좋고 좀 그래요. 그래서 테레비를 삼성으로 바꾸고 싶으면 run as의 run configurations 설정을 LG가 아닌 삼성으로 변경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run 버튼을 누르면 이제 삼성 TV가 동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명령행 매개 변수를 통해서 실행될 테레비가 뭔지 메인 메소드 쪽으로 알려주면 팩토리에 의해서 TV 공장에 의해서 적절한 테레비 객체가 리턴이 되고 리턴된 테레비 객체를 리모컨으로 참조해서 리모컨의 버튼을 누르면 팩토리가 리턴해준 테레비가 동작한다. 자, 이게 바로 디자인 패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디자인 패턴, 이 팩토리라고 하는 디자인 패턴을 적용해서 팩토리 클래스를 추가하고 이렇게 구현을 하면 클라이언트를 전혀 수정하지 않고도 실행되는 테레비를 변경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새로운 테레비를 추가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명령행 매개 변수를 LG를 입력하거나 삼성을 입력하면 되잖아요. 그죠? 명령행 매개 변수로 LG나 삼성을 전달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전혀 다른 테레비가 추가된다? 예를 들어서 삼성 TV 클래스를 선택하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구글 TV라고 하는 새로운 TV를 만들어 봅시다. 구글 TV. 자, 구글 TV 클래스를 열어서 이것만 수정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임플리먼트 TV 똑같고 인터페이스에 들어있는 추상 메소드 오버라이딩 하는 건 똑같기 때문에 나머지는 건드릴 필요가 없고요. 자, 그러면 이제 TV 유저를 실행할 때 run as run configuration에서 아규먼트로 LG도 아니고 삼성도 아니고 구글 이렇게 세팅을 하고 실행하면 구글 TV가 동작할까? 아니에요. 널 포인터 익셉션이 발생이 되죠. 자, 왜 그러냐면 빈 팩토리 객체에 getBin 메소드가 호출이 때 이 메소드는 삼성이면 삼성 TV 객체를 LG면 LG TV 객체를 리턴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구글이 들어왔다? 아이디에 해당하는 문자열이 구글이 들어왔기 때문에 삼성도 LG도 아닌 그래서 너를 리턴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를 리턴했기 때문에 클라이언트는 널 포인트 익셉션이 발생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이거를 널 포인트 익셉션을 발생시키지 않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구글 TV 객체를 요 빈 팩토리가 리턴할 수 있도록 만약에 아이디가 구글이 전달이 된다면 구글 TV 객체를 리턴해 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TV 유저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당연히 실행이 잘 되겠죠. 제가 팁 하나 또 알려드릴게요. 내가 지금 빈 팩토리를 수정하고 있는데 얘를 수정하고 나서 TV 유저를 실행하려고 할 때 TV 유저 소스를 열어서 여기서 이제 실행하지 말고 내가 어떤 소스를 수정했는데 이 소스를 수정하고 나서 TV 유저를 실행하려면 요거 누르시면 돼요. 요거. 자, 초록색 화살표 오른쪽에 보면 요 까만색 화살표 있죠? 요거 눌러서 가장 최근에 실행했던 프로그램이 TV 유저이기 때문에 TV 유저를 바로 여기서 눌러버리면 바로 TV 유저를 실행해 볼 수가 있다.
굳이 파일을 이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새로운 테레비가 추가될 때마다 else if라고 하는 이 분기를 계속 추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지금은 삼성, LG만 있다가 구글 하나가 추가된 거잖아요. 그런데 대우 TV, 미 TV, 화웨이 TV, 애플 TV, 소니 TV, 테레비가 계속 늘어나요. 그러면 그때마다 else if를 계속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소스를 수정해야 되고, 소스가 수정되면 컴파일을 다시 해야겠죠. 그런 문제가 있다고요. 자, 물론 장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자, 팩토리 빈 팩토리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수정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지금 결국 TV 유저라고 하는 이 클라이언트는 전혀 수정하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클라이언트인 TV 유저를 수정하지 않고 테레비를 바꾸는 것이 나는 주 목적이다. 그러면 여기까지만 해도 된다고요. 구글 TV가 동작하던 것을 다른 TV로 바꾸겠다. 그러면 아규먼트로 이것만 바꿔주면 되니까요. 이게 목적이면 이렇게까지만 하셔도 돼요. 디자인 패턴에 해당하는 클래스 하나를 추가하는 걸로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가 나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빈 팩토리 클래스를 새로운 테레비가 추가된다 하더라도 나는 이것조차 수정하기 싫다. 다시 말하면 자바 소스를 전혀 건드리지 않고 새롭게 추가되는 테레비까지 서비스를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이때는 이제 스프링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적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빈 팩토리 만드는 거, 자, 요거를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거를 삭제를 할게요. 그래서 빈 팩토리를, 잠깐만. 요거 삭제하기 전에 교재 잠깐 정리하고 갈까요? 자, 우리 교재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스프링 적용하기. 이 부분이죠. 53페이지. 맞나요? 네. 자, 53페이지를 보면,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자, TV 유저라고 하는 클라이언트가 가장 먼저 하는 거는 바로 객체 공장, 요 빈 팩토리를 생성하는 거고요. 자, 빈 팩토리를 생성하자마자 getBin이라고 하는 메서드로 호출해서 테레비 하나를 리턴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게 명령행 매개 변수로 LG나 삼성이나 구글일 셋 중에 하나를 입력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명령행 매개 변수에 따라서 이 빈 팩토리가 LG TV 객체를 생성해서 리턴할 수도 있고 삼성 TV 객체를 리턴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요게 사실은 IOC예요, 이게. 이게 IOC입니다. 인버전 오브 컨트롤, 제어의 역전. 자, IOC를 제어의 역전이라고 하고 줄여서 역제어라고 하는데요. 이 IOC의 반대가 뭔 줄 아세요? IOC의 반대가 역제어의 반대니까 순제어란 말이에요. 순제어. 역제어, 순제어. 자, 그러면 이 단어만 잘 들어보면 역방향으로 뭔가를 제어한다, 순방향으로 뭔가를 제어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역방향, 순방향, 제어니까. 자, 그러면 무엇에 대한 제어를 역방향, 순방향 이렇게 한다는 걸까? 이게 뭘까? 무엇에 대한, 그러니까 제어의 대상이 뭐냐 이거예요. 뭘 것 같아요? 뭘 것 같아요? 객체.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 자, 객체 지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당연히 객체. 자, 이 객체에 대한 제어. 이거를 역방향으로 하냐, 순방향으로 하냐에 따라서
IOC냐, IOC가 아니냐,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자, 순방향 제어, 줄여서 순제어라고 하는 것은요, 전통적인 자바 프로그래밍 방식을 의미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여러분 자바 프로그램에서 어떤 클래스를 내가 객체 생성해서 쓰려고 한다. 어떤 클래스의 객체가 필요하다. 그럼 뭘 해야 돼요? 자바 소스에다가 new 요거 해야 돼요. new.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LGTB 클래스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new LGTB 했는데 이게 만약에 삼성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뭘 수정해야 된다? 자바 소스를 수정해야죠. new LG 했던 거를 new 삼성으로 수정해야죠. 자,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램은요, 객체와 객체들이 서로 협업을 해요. 그래서 A 객체가 동작할 때 B 객체의 메소드로 출한다든지 B 객체의 뭐 멤버 변수를 활용한다든지 그런 걸 하겠죠. 자, 그러면 객체와 객체 간에는 어떤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럼 이 관계를 또 어떻게 우리가 설정하느냐?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자바 소스로. 자바 소스로. 자, 그래서 객체에 대한 모든 제어, 객체의 생성, 그 다음에 객체와 객체 간의 어떤 관계 설정, 객체 생성과 객체들 간의 관계 설정,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자바 소스를 통해서 일일이 다 제어했었다. 이게 순제어예요. 이게 순제어. 전통적인 자바 프로그래밍 방식인 거죠. 자, 이거를 역제어로 바꾼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이 두 가지 제어를 객체 생성과 객체들 간의 관계를 자바 소스로 일일이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컨테이너에게 위임한다는 거. 컨테이너가 객체를 생성해주고 컨테이너가 객체들 간의 관계도 관리해주는 이거를 역제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순제어로 개발했던 그 TV 시청 프로그램을 역제어로 한번 바꿔본 거예요. 빈 팩토리 클래스를 만들어서. 자, 근데 문제는 우리가 직접 요 빈 팩토리 클래스를 만들어서 사용하다 보니 뭐가 문제가 됐다고요? 뭐가 문제가 됐다? getBin 메소드를 수정을 안 할 수가 없다. 새로운 종류의 테레비가 추가될 때마다 else if를 계속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자, 이것조차 하기 싫으면 이 빈 팩토리 같은 클래스를, 이 공장 클래스를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걸 갖다 쓰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만든 요거를 삭제하고 스프링 쪽에서 제공하는 이런 빈 팩토리 같은 그걸 우리 이제 컨테이너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거고요.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그 컨테이너를 이용하면 새로운 종류의 테레비가 추가가 돼도 자바 소스를 전혀 수정할 필요가 없다.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날 것 같아서 여기에서 일단 마무리하긴 할 건데요. 한 가지만 기억하고 한 가지만 정리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여러분, TV 유저라고 하는 클라이언트. 이 클라이언트 소스를 최대한 덜 수정하면서 유지보수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럼 클라이언트를 덜 수정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다형성을 이용해야 돼요. 당연히 다형성을 이용해야 되고요. 자, 다형성을 기반으로 했을 때 팩토리로부터 죄송합니다. 공장으로부터 특정 테레비 하나를 요청하고 그래서 공장이 리턴한 테레비를 그냥 사용만 해주면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처음 이 소스를 타이핑하는 과정을 보여드리지 않고 이 클라이언트 소스만 딱 보여드렸다고 가정해보세요. 이 소스를 딱 봤을 때 제가 여러분 요거 실행하면 삼성 테레비가 실행될까요? LG 테레비가 실행될까? 구글 테레비가 실행될까? 물었을 때 대답할 수 있어요? 없죠. 대답 못해요. 왜? 소스만 봐서는 어떤 객체가 생성될지 알 수가 없으니까.
클라이언트는 그렇게 개발을 해야 돼요. 다형성을 기반으로 하는 건 당연하고 그 다형성을 기반으로 해서 시스템을 구축했을 때 클라이언트 소스만 봐서는 어떤 객체가 생성될지 모르게끔 프로그램을 짜야 유지보수가 편해진다. 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만든 빈 팩토리를 삭제하고 스프링에서 제공하는 이 빈 팩토리 같은 컨테이너를 적용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